비슷한 게 빈대떡은 돼지 기름으로 부치면 훨씬 시장에서 맛있거든요. 아, 동물 기름이 맛있다. 예, 뭐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기름이 붕붕 떠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판에 이렇게 향미 이유를 기름에다가 이렇게 그쵸. 라면 스프. 라면 스프. 이제 아시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이게 또 알코올로 닦아주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 이럴 줄 알았잖아요. 자, 여러분 벌써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생각하면 음식이 생각나고 또 명절 음식 하면 전 생각나고 기름이 생각나는데 식용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명절에 보면은 식용유 선물을 많이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보니까 설이 있는 1분기, 추석이 있는 3분기 때 매출이 확연하게 높더라고요. 근데 명절에 이렇게 식용유 많이 들어가는 음식 많이 먹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 명절에 이제 기름지게 먹는 거는 과거에는 명절밖에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겠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특히 설 같은 때 그 날씨가 추울 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거는 이제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추위에 좀 우리가 잘 버티게 해준다. 그래서 실제로 위도가 높은 추운 때 사는 그런 지역 사람들은 단 거, 기름진 거, 칼로리 높은 걸 많이 먹는데 이게 의외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렇게 시원찮아요. 근데 90년대 생쥐 가지고 한 실험은 있어요. 생쥐를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고지방으로 줬을 때하고 저지방으로 줬을 때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온도를 이렇게 낮추면서 애들이 얼마나 그 추운 온도에 잘 버티는지를 보니까 고지방 다이어트 하는 애들이 잘 버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좀 춥나? 근데 재밌는 건 그 연구에서 이제 고지방 식단을 한 쥐도 또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불포화지방, 그 다음에 이제 포화지방 나눴는데 의외로 불포화지방,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을 좀 많이 먹은 쥐들이 더 잘 버텨. 근데 저는 음식은 기름 맛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사람이에요. 지방의 맛. 실제 그 미국의 한 교수는 그 지방의 맛이란 것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기름물. 이게 뭐 짠맛, 매운맛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칠맛 이외에 또 기름의 그 지방에서 느껴지는 맛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풍미 물질이라는 게 짠맛, 단맛 이런 그런 맛 말고 향이 있는 그런 풍미 물질은 대부분 다 물보다는 이런 기름에 더 잘 녹아요. 이 그냥 기름을 딱 해가지고 갓 구운 빵에다가 싹 그냥 찍어서 먹으면 그거 맛있다니까. 그것만 먹어도 맛있어. 이 기름하고 짠맛 두 개만 들어가도 빵이 훨씬 맛있잖아요. 맞는 말씀. 맛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아니 근데 이 식용유를 명절 때 선물로 주고받은 건 언제부터? 1970년대는 돼야지 등장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식용유 자체가 그렇게 대량 생산됐던 품목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이 되었던 그 초기만 해도 귀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70년대 식용유 선물 세트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어렸을 때는 누가 식용유 같은 거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아니 왜 이렇게 기름을 주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것만큼 또 유용한 게 별로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트 가도 명절 되면 이게 진열대 맨 앞에 이제 쌓잖아요. 정말 많이 사가요. 그 근무를 하실 때 예, 보면 예. 근무할 때 보면은 마트에서 일하다 보면 계절의 변화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몸으로 체결을 한단 말이죠. 이걸 보이니까. 내가 들어야 되니까. 이런 애들 문제가 다 무겁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설탕, 식용유 이런 애 다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설 음식 하면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만 요리별로 쓰는 기름들이 다른가요? 우리가 발연점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발연점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게 이제 한 치킨 브랜드에서 올리브오일 쓴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서 BBQ? 네, BBQ에서 갑자기 모든 국민들이 이제 기름의 발연점에 대해서 다 알기 시작했어. 근데 사실 한국은 동물성 기름을 잘 안 쓰잖아요. 버터나 이런 거 잘 안 쓰고 사실. 그러니까 실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름들은 웬만한 발연점이 210도 다 이상 넘어가요. 거의 모든 기름을 다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냥 약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생활에서는 무시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발연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름을 가열을 했을 때 끓기 시작할 때가 아니고 가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연기가 날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연점인 건데 집에서 기름으로 요리를 할 때 기름에서 연기가 날 정도까지 갈 때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별로 많잖아요. 사실 튀김을 할 때도 발연점이 훨씬 안 되는 온도에서 보통 뭐 170도, 180도 이 정도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재료 넣으면 금방 또 온도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튀김을 할 때, 볶음 요리를 할 때 이럴 때 발연점이 너무 지나치게 낮은 걸 쓰게 되면 이제 독성 물질이 생겨나긴 하거든요. 알크롤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는 나는데 어떤 기름들이 뭐 발연점이 낮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제일 발연점이 낮은 거 집에서 있는 거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아, 게로나 그래서 안 튀기는 거. 네.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압착을 해가지고 짜낸 그런 뭐 맑고 이런 것들은 발연점이 높아요. 참기름도 200도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런 걸 안 쓰고 막 볶은 거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참기름 이런 것들을
보통 돈가스집 같은 데 보면은 튀기는 기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라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라드랑 뭐 참기름을 섞어 쓰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을 생각하는데 아니죠. 보통은 이제 거의 무색무취해. 근데 고소한 맛이 있는 뭐 땅콩이 비슷한 느낌인데 아, 그 돈가스 튀길 때 쓴다는 게 그 참기름이 아니고. 네, 그 참기름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그 지방 돈가스 집들의 영업 비밀 같은 레시피 중에 하나거든요. 아, 비율이. 어떤 기름을 어떤 예, 배합으로 예, 예. 쓰느냐. 그게 이제 레시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발연점이라든가 건강보다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를 초점을 맞춘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게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네. 식용유라고 하면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뭐 크게는 동물성, 식물성. 보통 외국에서는 이 돼지기름, 소기름, 그다음 오리기름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어떤 셰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요. 돼지고기는 돼지기름에, 소고기는 소기름에. 뭐 이런 식으로 페어링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게 빈대떡은 돼지 기름으로 부치면 그쵸. 훨씬 시장에서. 맛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녹두도 있고 돼지 비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돼지 기름 썼을 때 향이 확 올라간단 말이죠. 아, 국물 기름이 맛있다. 예. 밥을 싹 볶아가지고 이렇게 김치 막 그 닭기름 같은 것도 되게 맛있어요. 맛있죠. 어떻게 하냐면 한국은 닭이 조그마니까 기름도 좀 덜 밴단 말이에요. 애들이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야 기름이 좀 쌓이잖아요. 근데 닭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닭을 삶아. 그럼 육수를 만들면 얘를 식혀요. 그럼 기름 붕 뜨겠죠. 이걸 걷어내. 이걸 써서 뭐 생강 볶고 뭐 파 볶고 여기다 밥을 비벼요. 오, 맛있겠다. 그러면 여기다 소금 탁 치면 팍 먹으면 이게 닭곰탕의 한 2배 농축된 맛이 탁 나요. 맛있겠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 풍미 물질이 기름을 따라서 이제 많이 스며들고 전달이 되니까 그런 풍미가 확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풍미, 뭐 향미 물질 하는데 걔네들을 기름이 매개체가 돼서 이렇게 날르나요? 그렇죠. 기름에 녹아 있는 거니까. 아, 딴 데보다 기름에 더 잘 녹는 거예요? 그렇죠. 향수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녹는 것처럼. 그렇죠. 네. 풍미물질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거를 에센셜 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름하고 가까운데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름. 기름이 중요하네. 뭐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기름이 붕붕 떠야 맛있잖아요. 네. 그냥 이 기름이 없고 기름이 안 뜨면 사실은 맛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 막판에 이렇게 향미유를 기름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쵸. 라면 스프에. 라면 스프에. 이제 아시네. 그렇구나. 맞아, 그거예요. 면실류는 뭐고, 뭐 또 뭐 콩기름은 뭐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류할 때는 보면은 대부분 이게 기름 어디서 짜냈느냐, 뭐 올리브유냐, 뭐 면실유냐, 뭐 카놀라유냐, 대두유냐, 뭐 이게 다 어디서 짜냈는지를 가지고 기준을 가리기는 해요. 이제 시작은 콩기름으로 들어가죠. 콩기름이 콩을 압착했을 때 압착을 할 수도 있고 뭐 용매를 추출할 수도 있고 요새 용매를 추출하죠. 콩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용매로 추출하죠. 그 다음이 이제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도 씨유. 포도씨유 같은 게 포도씨를 이제 보통 포도주스나 와인 짜고 남은 그 씨를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아, 와인을 만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요새 유채씨유 이런 것도 사실 인기가 많죠. 카놀라 뭐 이런 카놀라유. 보통 카놀라유라고 얘기하는데 카놀라가 뭐예요? 캐나다에서 그런 용도로 아예 종자를 만들었어요. 기름 네. 뽑으려고? 네. 이제 그것들이 어떤 씨앗이잖아요. 이제 과육에서 뽑는 것들은 이제 아보카도 오일이 있죠. 아보카도 오일이 제일 비싼데 이것도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코코넛 같은 것도 코코넛 같은 경우도 많이 써요. 그것도 과육에서 오는. 맞죠. 코코넛도 과육이고 코코넛 안에 그렇게 기름이 많구나. 그 하얀 애들 있잖아요. 거기서 알고 드셨던 거 아니에요? 아, 맛은 있대요. 솔직히 알고 저 그 드셨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올리브유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또 건강에 좋다는 또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쓰죠. 일단 올리브유하고 다른 거 비교를 하면 얘는 화학적으로 봤을 때 불포화 지방산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냐 아니면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졸릴라 그래. 이걸 쉽게 얘기하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어떤 게 더 안정하냐 그러면 올리브유가 콩기름이라든지 어떤 다른 식물성 종자유에 비해서 좀 더 안정해요. 그럼 왜 불안정한 애를 먹으면 내가 막 불안정해지나요? 아니 불안정한 것도 보관만 잘 된 걸 먹으면 그거는 나쁘지 않은데 보관하는 과정에서 산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는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보니까 쟤들은 기름도 되게 많이 먹는데 건강한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지중해 식단인데 그 핵심은 올리브유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뭐 60년대 이런 때 안셀키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의사가 올리브유를 비롯한 지중해 식단이 몸에 좋다. 지중해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하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약간 환원주의죠. 지중해 식단이 건강해. 그럼 지중해 식단이 왜 건강해? 올리브유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집중을 하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유가 떴는데 그 올리브유가 왜 건강하냐? 그걸 또 찾다 보니까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라 건강하다.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상온에서도 굳고 혈관 막을 거다. 이렇게 가지고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친구 놈이 맨날 그 얘기하거든. 네. 뭐 먹었냐? 나 더블 컵패치 먹었는데 그것 좀 그만 먹으라고. 너 혈관 나중에 다 막혀가지고 막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걸로. 그렇다고 해서 기자님이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는 게 무한정 먹어도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특별히 더 해롭진 않고 그냥 이거는 그냥 중립적이다. 근데 트랜스 지방 이런 거냐? 트랜스 지방은 해로운 쪽이죠. 포화 지방은 해롭지도 않지만 특별히 유익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은 유익한 쪽, 심혈관계 쪽의 위험이나 이런 걸 좀 낮춰주는 쪽.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뭐 기름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막 이렇게 높아지고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떤 건가요? 예전에는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콜레스테롤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콜레스테롤 섭취량에 대한 걸 걱정했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함량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니까. 다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 때 재료가 뭐냐? 재료가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래서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음식을 자꾸 많이 먹으면 원료가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취약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포화지방산 섭취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죠. 근데 누가 아침마다 올리브유를 퍼먹는다 그랬었는데. 저요. 아. 저요. 기름만 먹어요? 기름만 먹어요. 그릭 요거트 한 숟갈 먹고. 올리브유가 맛있지. 이게 색깔이 진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향이 사과향이 되게 강하게 나고 또 이렇게 올리브유에서? 그렇죠. 사과향, 풀향 이런 게 많이 나요. 신의 물방울이야? 아니, 진짜로 입에 딱 넣으면. 네. 올리브유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데 많이 뿌려 먹잖아요. 아 그거는 맛있더라. 그건 또 해봤어.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돼. 아니 그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도 처음에는 짜겠죠. 뒤로 가면 추출래요, 용매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짰다. 한 번 짜네. 네. 이 지방 다시. 가츠오부시. 다 그러네.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름을 뽑아내려고 기름이 막 툭툭 떨어질 것 같이 막 늦게 수확해가지고 올리브를 뽑는 것들은 남한테 팔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약간 약간 늦은 여름에 팔할 때 쫙 짜면 너무 맛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브 오일도 어떻게 짜느냐, 언제 짜느냐 이런 것들 향이나 맛이 확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 쓰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향이 대부분 잘 없어요. 보통 뭐 이탈리아든가 프랑스, 그리스에서 약간 고가의 올리브 오일을 보면은 매캐하거나 맵거나 그런 향들이 되게 강한 향들이 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페인이 많은데 그런 대량으로 나는 그 올리브오일들을 막 블렌딩하고 그 다음에 냄새도 중성적으로 만들고 중성적인 냄새 있는 올리브오일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올리브오일이 가진 특유의 성질이라든가 냄새 맛들은 사실 좀 되게 중성화된 그러면 유럽에서 쓰는 것들 뭐 특이한 것들은 캐릭터들이 막 다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죠. 네, 그래서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뭐 제일 잘 쓰는 방법은 사실은 샐러드 드레싱이라든가 뭐 스테이크 뿌린다던가 이렇게 후첨하는 경우에는 그 향을 제일 잘 쓸 수 있으니까 한국은 기름을 좀 다양하게 안 쓰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참기름의 나라라고 보죠. 한국은 참기름의 나라다. 참기름의 나라. 왜냐면 절대 금액으로 참기름이 1인가 2인가 그래요. 절대 금액으로 그 절대 정도야? 금액으로,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면 참기름이 참기름이 절대적이에요. 이거 말을 더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일본 사람이 한 얘기가 자, 근데 이게 종류별로 대표적인 식용유의 종류, 뭐 특징, 맛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사실 요리에다 쓰려면 기름이 올리브유는 약간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죠. 좀. 굳이 그 향이 있는 거를 요리에 쓸 이유가 없고 올리브유를 프라이팬에 이렇게 두르고 가열을 하면 이게 색깔이 아무런 색깔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그 안에 향미 물질 다 어디로 가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비싼 거를 쓸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약간 막 쓰는 거죠. 네. 치킨도 튀기고 뭐. 막 쓰는 거지 뭐. 치킨이란 게 이제 근본을 따지면 미국 그 남부에서 그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모카를 따고 그다음에 모카 씨를 연실류를 뽑아서 거기다가 치킨 튀긴 거 아닙니까? 한국은 참기름의 나라고 올리브유를 막 쓴다. 그냥 막 쓰는 거 치킨도 튀기고 뭐
근데 또 참기름은 또 오뚜기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좀 싸요. 오뚜기가 그 약간 산에 매사에 그렇게 매사에 싸. 밀어붙이잖아요. 진라면 생각해 보세요. 진라면은 일단 경쟁사보다 20% 10% 싸기 시작해요. 신라면 얼마야? 5,000원입니다. 3,500원. 뭐 이렇게 일단 10% 깎고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오뚜기가 되게 그 업계에서 무서운 존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을 10%에서 10% 깎고 들어간다니까요. 업소용 덕용이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오뚜기가 압도적인 점이에요. 그래서 오뚜기 참기름이 제일 뭐 많이 맞아요. 팔린다. 예.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오뚜기- 롯데 측 입장에서. 근데 이게 식용 추출법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전통적인 거는 으깨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같은 경우는 20% 정도까지 이제 기름을 이 함량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맷돌에 돌려가지고 짜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이 짜는 게 있고 용매에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 용매에 녹이는 방법은 용매를 사용을 해서 아까 우리가 풍미 물질들이 휘발이 잘 되는 건데 기름에 녹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얘들도 기본적으로 날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녹여가지고 끌어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좀 해줘도 기름은 안 날아가는데 이 용매는 쉽게 날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면은 무슨 뭐 맛이 더 있고 없고 이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균질한 어떤 그런 품질의 그런 식용유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죠. 짜는 것보다. 네, 짜는 것보다. 최근에 다시 압착 추출법이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압착을 할 때 압착을 해서 이걸 짜내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기름을 더 많이 얻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짜는 게 용매로 추출한 것보다 더 맛도 있고 뭐 건강에도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압착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이 발생하는 거를 좀 적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열이 발생하더라도 온도가 뭐 25도, 26도 여기서 안 넘어간다 하는 게 콜드 프레스 오일인 거죠. 냉압착. 그렇겠다.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콜드 프레스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처음에 시행착오 되게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기계에다 놓고 볶지 않은 상태니까 볶으면 그나마 좀 잘 짜지는데 안 볶고 그거를 그냥 콜드 프레스로 짜려고 하면 기계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해야 되는 거니까. 한국 얘기 좀 해보면 70년대부터 식용유가 명절 선물로 등장을 하고 75년에 해표 식용유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전에는 기름 되게 귀했다고 하고 근데 지금은 또 이게 해표가 1등이 아니라 CJ가 또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용유에서. 이 한국의 트렌드를 보면 어떤 기름들을 많이 먹고 이렇게 쭉 해왔나요? 이런 유통업체에서 보면은 식용유의 트렌드는 약간 뭐 고놈이야. 그러니까 뭐 콩기름, 뭐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까놀라유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 얘기예요. 올리브 오일의 트렌드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요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샐러드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올리브 오일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참기름과 들기름 시장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보카도 오일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 더 이상 기름이 요리용을 쓰는 기름은 트렌드가 많이 죽었고 아 그렇구나. 네, 이제는 식용으로 하는 오일. 맞아요. 그러니까 기름 자체를 먹는 오일. 참기름, 들기름도 이렇게 5ml짜리 이렇게 그 파우치 포장해가지고 건강. 이렇게 아침에. 네, 아까 5ml짜리 포장은 요리에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이 요새 엄청 시장이 커져가지고 그 생산자들이 많아졌어요. 맞아. 뭐 콜드프레스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처럼 요리를 많이 안 한다. 그러네. 기름 소비를 통해서 트렌드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설에 이걸 보면 전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뭐 약간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기름을 계속 보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을 할 때 화끈하게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이제 처음부터. 네, 처음 해야지. 나중에 기름 없잖아. 그럼 옆에 붓고 막 이러면 기름의 온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전이든 뭐든 바삭하게 잘 안 돼요. 오히려 낮은 온도의 기름이 계속 먹으면서 더 눅눅해지는. 초반부터 그냥 때려 처음부터 넣고. 넣고 완성하고 기름 다시 다 열시키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기름을 꼴깍꼴깍 이렇게 다시 넣으면은 전체적으로 맛이 없어요. 기름이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들어가. 더 쓰게 들어가. 전 좋아하세요? 원픽. 해물파전? 김치전도 되게 좋아하지. 원픽이라니까 자꾸. 해물파전. 고기 완자전. 햄버거랑 같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성에 잘 안 차는 게
김치전에 오징어 같은 거 넣잖아요. 해물 같은 거 조금 넣잖아요. 저는 한 판에 한 마리 넣어요. 오징어. 오징어 위에 김치가 올라타면 전을 좋아했어요? 네. 오, 의외네. 부침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 그래서 호박전. 지금도 이거 호박전 맛있죠. 그 돼지 비계 막 넣어가지고 그거 막 튀기면 돼지 비계로. 돼지 비계를 넣어야지. 그 어. 전에다가 돼지 비계 삼겹살 넣어야지. 아 그래요? 그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라드를 한번 써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거를 기름을 너무 건강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땡스기빙이든 뭐 추석이든 사실은 그냥 1년에 추수할 때 물자가 많을 때 그냥 흥겹게 많이 먹고 그냥 그 땡인데 매일 드시는 거죠. 땡스기빙이고 막 이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매일매일 너무- 감사. 너무 좋아.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 약간 이런 느낌. 매일매일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어떤 기름을 먹는가가 내 인생의 크리티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먹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기름진 음식의 또 하나의 문제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이게 또 알코올로 닦아주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인생은 간과의 싸움이야. 내 간이 버텨줄 때까지 가는 거야. 자, 오늘은 설날을 앞두고 설 음식을 지배하는 식용유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드시면 좋잖아요. 사실 뭐 이왕 드실 거 기름 충분히 쓰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 대비하시고 먹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지.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저희 맛있는 음식 얘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만 불러주면 나 어디든 달려갈게 say 희한하게 너만 보면